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립앤태클의 해지호구입니다. 8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서해 영목항과 원산도권에서는 시즌 초반에 작은 갑오징어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물방개 정도로 작은 개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봄 시즌에 이어 여름까지 산란 갑오징어가 확인되면서 본 시즌도 지난해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10일 정도만 지나면 9월 초 본격적인 시즌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9월 초 워킹 쭈꾸미와 갑오징어 낚시는 어디부터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지난해 출조 경험과 올해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을 바탕으로 9월 초에는 어느 지역을 먼저 살펴볼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공략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처음 시즌 초반을 탐색했던 시기는 8월 26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원산도 저두항과 영목항 선착장을 확인했는데요. 저두항에서는 개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목항에서는 여러 마리의 작은 갑오징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영목항과 원산도권에서는 갑오징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시즌 초반 개체가 조금 빠르게 확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9월 초에는 천수만 내만권에서 집중하기보다는 태안권까지 탐색 범위를 넓혀볼 생각입니다. 제가 태안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지난해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해 천수만 내만권 워킹 낚시는 민물 방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갑오징어를 노리고 출조했었는데 민물 방류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연안 조항이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안권은 천수만 내만권과는 조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탐색 범위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진도와 마도, 안흥항, 모항항, 마금포항 등을 지난해보다 조금 이른 시기부터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곳들이 9월 초부터 무조건 좋은 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시즌 초반부터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산도권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미 영목항과 원산도에서 갑오징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 첫 탐사라면 저 역시 원산도권을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개체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조류가 흐르는 선착장이나 방파제 주변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 같고요. 다만 원산도에서 갑오징어가 나왔다고 해서 9월 초 천수만 전체가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안포구나 창리선착장 인근은 민물 방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영목항이나 원산도권은 민물 방류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도권과 함께 다른 지역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초에는 백사장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어기가 해제된 뒤 첫 주말인 9월 6일을 기준으로 보면 백사장항은 시즌 초반 워킹 쭈꾸미를 노려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갑오징어보다는 쭈꾸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백사장항의 포인트 특성을 고려하면 시즌 초반 쭈꾸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9월 6일 백사장항은 갑오징어를 위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시즌 초반 워킹으로 쭈꾸미를 공략해 볼 만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사장항을 선택한다면 한 가지는 꼭 확인할 생각입니다. 바로 민물 방류 여부입니다. 지난해 천수만 내만권에서 방류 이후 조항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조 전에 방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방류가 없고 물때까지 괜찮다면 백사장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방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천수만 내만권에 머무르기보다는 태안권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백사장항은 물때뿐 아니라 민물 방류 여부까지 확인한 뒤 출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태안권에는 어디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해부터 관심 있게 봤던 곳은 마금포항을 비롯해 신진도와 마도, 그리고 안흥항과 모항항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중순부터 이쪽을 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름 좋은 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조금 앞당겨 9월부터 태안권을 탐색하면서 갑오징어가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는 한 곳에서 조과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착장과 방파제 석축, 갯바위 등 서로 다른 환경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워킹을 고집하지 않고 갑오징어 자체를 우선적으로 노리고 싶다면 해상자대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해 천수만 내만권 조항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안면도권 해상자대를 찾았는데요. 여러 마리의 갑오징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연안 조항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갑오징어 자체를 우선한다면 해상자대에서 개체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예약이 끝난 선상과는 달리 해상자대는 상황에 따라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9월 초 출조 계획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오징어를 노린다면 태안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원산도권 역시 이미 개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 반응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쭈꾸미를 노린다면 9월 6일 백사장항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갑오징어 자체를 우선한다면 해상자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 내만권을 선택할 때는 물때와 함께 민물 방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정도를 기준으로 올해 9월 초 출조지를 정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천수만 내만권으로 출조하실 계획이라면 민물 방류 여부는 농촌 용수종합정보 시스템의 방류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리선착장이나 당암포구 등 천수만 제방권은 간으로 방류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오천항과 해변항 등 보령권은 홍성호와 보령호의 방류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류가 있다고 해서 갑오징어가 전혀 낚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경험을 생각하면 출조지를 결정할 때 확인해 볼 만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9월 초 서해 낚시는 매년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온도 다르고 민물 방류도 다르고 갑오징어의 성장 속도와 이동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역시 정답이라기보다는 지난해의 경험과 올해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출조 방향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부터 태안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올해 서해 갑오징어가 어디에서 먼저 제대로 붙기 시작할지 저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조하시는 분들도 물때와 민물 방류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즐거운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